이번 영상은 지난 2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들 중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심리평가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한 번 출제된 문제들의 수가 많아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샤 검사의 구조적 요약에서 형태질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구조적 요약에서 형태질은 첫째, FQX입니다. 이는 형태를 사용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각 형태질의 빈도를 계산합니다. 둘째, MQUAL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움직임 반응의 형태질의 빈도를 계산합니다. 셋째, W 플러스 D입니다. 이는 W와 D로 채점된 반응에 대한 형태질 빈도를 계산합니다. 다음 문제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내적 및 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KPIC와 KPRC에 있는 척도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척도는 자아탄력성 척도입니다. 참고로 KPRC는 KPIC를 수정하여 개발한 검사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KPRC의 척도의 구성과 그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심리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두 가지씩 쓰라는 문제입니다. 컴퓨터 심리검사의 장점은 첫째, 검사의 실시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검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검사 내용과 채점, 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어 검사의 일관성과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더 많은 수검자를 동시에 수용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심리검사의 단점은 첫째, 내담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내담자의 검사 수행 시에 질적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검자의 컴퓨터 사용의 능력이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컴퓨터의 오작동, 인터넷 연결 문제, 소프트웨어 오류 등 기술적 결함에 취약합니다. 이번 문제는 적성검사와 흥미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두 검사는 수검자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진로나 직업 선택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두 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적성검사는 특정한 학업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 이에 대한 적응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성능검사입니다. 반면 흥미검사는 특정 분야, 활동, 주제에 대한 선호도, 개인적인 선호도,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흥미검사는 정서적 영역을 측정하는 성향검사입니다. 다음 문제는 2003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에 대한 사례를 주고 질문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성적이 부진하고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례의 심리검사 절차를 쓰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BGT, HTP, KFD, 지능검사, 아동용 SCT, 로샤 순으로 시행을 합니다. 부모는 KPIC, CBCL, MMPI2, SCT 순으로 시행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쓰는 것입니다. 주의력 문제, 학습장애, 부모 관찰 내용, 지능, 근래의 환경 변화, 학교 및 가정에서의 생활태도, 개인력, 가족력, 아동과 부모가 각각 원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아동을 진단을 한다면 ADHD, 지적장애, 학습장애 등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표준화 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 지점수와 T점수 간의 관계를 중앙집중치와 분산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흔히 검사 결과에서는 어떠한 수준을 이상으로 간주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점수는 점수 환산을 위한 기초점수로 수검자가 맞춘 항목의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는 원점수의 특정값이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백분위 99%라고 하면 상위 1%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점수는 원점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서 원점수를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한 점수를 말합니다.
이는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점수를 그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얻어지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지점수 0은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합니다. t점수는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으로 하는 변환된 표준 점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t는 50 더하기 10 곱하기 g입니다. t점수 50은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합니다. 분산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점수 2에서 백분위 점수는 97.72%이고 지점수 -2는 백분위 점수는 2.28%에 해당합니다. t점수로 변환하면 70과 30에 해당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상일 때를 일반적으로 이상으로 간주하며 점수로 보았을 땐 백분위 점수로 2.28% 이하이거나 97.72% 이상일 경우 t점수로는 30 이하 또는 7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문제는 바이너가 심리검사를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하고 로샤 검사를 투사적 검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바이너는 자신의 여러 다양한 저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인터넷 등의 답안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관적 검사라는 오명입니다. 로샤 검사를 객관적 검사가 아니라고 분류함으로써 검사자와 수검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관적 해석은 검사 기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검사자가 로샤 검사를 다루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투사적 반응에 대한 해석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반응 과정에서 반드시 투사가 작용하며 그와 같은 투사작용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로샤 검사에서는 항상 투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투사가 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아닙니다. 수검자는 투사된 자료 없이도 로샤 카드에 반응할 수 있으며 검사자도 투사된 자료가 없는 프로토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안도 바이너의 주장입니다. 첫째,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간의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너는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간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아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로샤 검사의 구조적 차이와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로샤 검사가 일반적으로 투사 검사로 분류되는 다른 검사와 구별되는 구조적 차이와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호한 자극을 많이 포함하는 많은 투사 검사와 달리 로샤 검사는 표준화된 관리 및 채점 절차를 가지고 잉크 반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으로 투사 검사로 분류되는 것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투사 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투사 검사의 장점은 첫째, 투사적 검사는 개인 반응의 독특성으로 인해 수검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반응 과정에서 수검자는 적절한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검사 자극에 따라 다양한 개인의 반응이 표현됩니다. 넷째, 수검자의 무의식적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단점은 첫째,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둘째, 검사의 타당도가 낮습니다. 셋째, 검사자와 수검자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문제는 2008년에 출제된 문제로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질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답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답안은 검사 결과 및 검사 이외의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고 다른 답안은 검사 실시 및 그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안은 검사 결과 및 검사 이외의 정보 출처입니다. 첫째, 면담 및 임상 관찰입니다. 환자와의 면담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출처입니다. 면담을 통해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 감정, 생활 상황, 가족 관계, 과거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관찰을 통해 환자의 행동, 언어, 신체적 특징 등을 관찰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담과 임상 관찰을 나누어서
별도 항목으로 서술하셔도 될 것입니다. 둘째, 심리검사 결과입니다. 심리검사는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 지능 수준, 성격 특성, 정서적 문제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력 및 의료 기록입니다. 과거력과 의료 기록은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됩니다. 과거의 심리적 문제나 질병, 가족력, 의료치료 경험 등을 파악하여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 및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인터뷰입니다. 환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행동, 관계, 사회적 지지,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검사 실시 및 그 과정에서의 정보 출처입니다. 이 답안은 인터넷상에서 답안으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 검사 점수입니다. 주로 객관적 검사를 통해 심리검사의 측정 영역에서의 수검자의 구체적이며 상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수검자의 반응입니다. 주로 투사적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실제 반응으로 수검자의 고유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검사 반응에 대한 태도입니다. 수검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나 감정입니다. 넷째, 검사자와 수검자 간의 대인관계입니다. 수검자가 검사자와 형성하는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검사도구 선정 시 고려사항을 3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첫째, 수검자의 특성과 목적의 부합성입니다. 심리검사 도구는 대상자의 특성과 검사 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령, 문화적 배경,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목적과 사용 환경에 맞게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받듯이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심리적 특성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와 도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용이성과 편리성입니다. 검사 도구는 사용 용이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이 간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도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도구의 경제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타당도의 개념과 종류를 쓰라는 것으로 2004년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타당도의 개념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타당도의 종류는 크게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각 타당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내용 타당도는 검사가 재고자 하는 구성 개념의 영역을 문항들이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 제작자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준거 타당도는 검사와 외적 준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검사와 외적 준거 간의 시점에 따라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로 나눕니다. 공인 타당도 또는 동시 타당도는 관심 있는 동일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와 다른 대안적 방법에서 측정된 내용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가 동일한 시점에서 수집됩니다. 예언 타당도는 미래 행동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검사 점수와 예측 행동 자료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입학 성적과 입학 후 학점 간의 상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 타당도는 검사가 재고자 하는 이론적 구성 개념이 재어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재는 다른 검사들에 대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특성과 관련이 없는 측정치들과의 관계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합니다. 요인 분석도 대표적인 구인 타당도입니다. 다음 문제는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순서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첫째, 검사자가 결과의 의미를 숙고하는 해석 준비 단계. 둘째,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 셋째, 점수가 의미하는 것에 유의해서 결과 전달. 넷째, 내담자가 결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치료의 일반적인 수행 단계 중 괄호에 들어갈 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수행 단계는 초기 자문, 문제 및 상황 평가, 치료 목표 설정, 치료 실시, 치료 평가, 치료 종결, 추적 회기 순서입니다. 다음 문제는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두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의 이해 및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언어 능력, 성격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당도의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검사의 측정 영역의 중첩 부분에 대해 검사 간의 타당도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합적인 진단과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심리 진단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양한 심리적 영역을 평가하여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개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요구에 맞는 개입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틱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를 두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틱장애를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운동 틱 강박사고 및 행동 음성 틱 평가조사표, 홈킨스 운동 음성 틱 척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경심리검사에서 시공간 검사 종류를 5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시공간 검사에 해당하는 신경심리검사는 벤더 게슈탈트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자기, 레이 복합 도형 검사, 시계 그리기 검사, 도형 그리기 검사, 인물화 검사, 벤톤 시각 기억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평가를 위한 자료 중 면담, 행동관찰과 비교되는 심리검사의 장점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장점은 첫째,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기능, 수행 능력, 인지, 정서, 성격 등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표집 자료를 통해 전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재고자 하는 것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 즉 표집된 내용 및 행동을 측정하며 이러한 표집된 자료로 전체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의 어휘 소검사를 통해 수검자의 어휘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준화된 방식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고 채점하는 방식이 일정한 방식으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검사는 수검자의 검사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합니다. 넷째, 1회의 시행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담이나 행동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1회의 심리검사로 개인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주요 목적을 5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심리평가에서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주 목적은 첫째,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에게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증상이나 행동의 심각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불안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별 진단을 위해 심리검사를 시행합니다. 내담자가 나타내는 문제 증상이나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정서적, 성격적 특성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특수한 영역에서의 기능평가를 위해 심리검사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요구와 호소 문제에 따라 지능, 적성 파악, 장애 판정용, 법적인 목적 등으로 기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담자의 성격 및 전반적인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문제도 출제 문제의 복원이 완벽하지 않아 심리검사 보고서의 일반적인 지침을 쓰라는 것인지 심리평가 보고서의 일반적인 지침을 쓰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가지 경우에 대한 답안을 모두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심리검사보고서의 일반적인 지침 5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확성과 간결성. 전문가와 수검자 모두가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합니다. 가능한 경우 일반 언어를 사용하고 기술적 전문 용어는 피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언어. 검사 결과, 해석, 결론을 기술할 때 언어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평가 대상 개인에 대해 가치 판단이나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맥락 내 해석. 개인의 호소 문제, 개인사, 가족사, 기타 배경사항 등 더 넓은 맥락 내에서 검사 결과를 해석합니다. 검사 결과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합니다. 넷째, 정성적 및 정량적 데이터의 통합. 정성적 및 정량적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검사 점수 및 수치 데이터와 함께 관련 배경정보, 행동관찰, 임상면접 결과 및 기타 질적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다섯째, 재원 제공. 필요한 경우 치료계획, 개입 전략 및 추가 평가를 안내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심리평가보고서의 일반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리평가보고서는 의뢰받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담자의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물론 강점 및 잠재력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일 검사가 아닌 2가지 이상의 검사들을 통해 측정 내용을 종합해야 합니다. 넷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읽는 사람에게 의미 없는 공식이나 수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보고서를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정해진 기간 내에 시의적절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2009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문제 복원이 완벽하지 않은 듯합니다. 출제된 문제가 심리평가에서 내담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료나 주요 사항을 3가지 쓰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답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안은 심리평가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째, 행동관찰입니다.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째, 심리검사입니다.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지능, 성격, 정서, 인지기능 등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면담입니다. 심리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문제, 증상, 개인의 이해와 대응 방식, 생활사건 등을 탐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동을 초기 면접한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록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관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 발달입니다. 단어 사용량, 문장 구성, 어휘력 등을 관찰합니다. 아동이 얼마나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해력, 표현력, 대화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둘째, 인지 능력입니다. 지능 수준과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기억력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정서 발달입니다. 감정 표현과 조절 능력을 관찰합니다. 감정의 다양성과 강도, 감정의 표현 방식 등을 평가합니다. 넷째, 사회성 발달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관찰합니다. 다른 아동이나 성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 친구 관계 형성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다섯째, 행동 패턴입니다. 아동의 행동 패턴을 관찰합니다. 적절한 행동과 불안정한 행동,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을 확인합니다. 여섯째, 자아 개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자신감 수준과 자아 존중감을 평가합니다. 일곱째, 신체 발달입니다. 신장, 체중 등의 신체 발달 및 성장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열된 것들 중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는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을 6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 영역은 지능, 기억, 언어, 주의력 및 정신처리 속도,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능력, 집행기능, 즉 실행기능, 정서 및 성격 등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출제된 문제들 중 4번째 영상인 심리평가 영역의 문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번 출제된 문제들의 5번째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